올해도 어김없이 SM타운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한 SM타운 라이브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2021년부터 엔터업계에서 매년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죠. 올해 라이브에서는 전보다 더 화려해진 뮤지션 라인업은 물론이고 특히 컴백 예정인 갓더비트가 신곡을 선보였다는 점 등 볼거리가 아주 많았는데요. 화려한 라이브 공연으로 올해 시작을 알린 SM의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영상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현재와 그들의 사업 전략, 그리고 회사의 강점과 리스크 요인 등을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말부터 SM의 행보는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지난 12월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미국의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서 슈퍼 M의 귀환을 알렸고,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에는 갓더비트의 컴백이 발표되었죠. 또 비슷한 시기에 SM의 메인 남자 아이돌인 NCT 드림 역시 캔디로 성공적인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SM의 기대 이상의 광폭 행보 때문에 많은 음악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 관계자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SM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졌는데요. 최근 BTS로 거대 엔터사가 된 하이브를 통해 데뷔한 뉴진스는 걸그룹 아이돌판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 외에도 K-팝의 성장 속에서 수많은 연예기획사들이 난립하고 많은 아이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수많은 전세계 팬들로 하여금 SM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일까요? 올해 초 컴백 예정인 슈퍼 M과 갓더비트는 어찌 보면 SM만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재밌는 그룹인데요. 우선 슈퍼 M은 샤이니, 엑소, NCT 등 현재 SM의 대들보와 같은 아이돌 그룹에서 핵심 멤버들만 뽑아서 만든 그룹인데 가히 남자 아이돌계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걸그룹으로도 이어졌는데 보아부터 에스파까지 SM의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걸그룹을 아우르는 갓더비트를 탄생시킨 것이죠. 보통 유닛 활동이란 게 하나의 아이돌 그룹 내의 멤버로만 구성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슈퍼엠과 갓더비트는 2세대 이상의 아이돌 그룹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완전히 차별화된 특징을 어필했다고 할 수 있죠. SM의 기대를 갖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다른 메이저 기획사들보다 훨씬 활발한 유닛 활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NCT가 대표적인데, 이 NCT 안에서만 NCT 127, NCT 드림 등 총 4개의 유닛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사 MGM과 합작으로 NCT 헐리우드를 준비하는 등 NCT를 통해 한 그룹 내 유닛 결성과 관련 사업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죠. 유닛 활동은 SM 외의 다른 기획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방식이긴 한데 그 시초는 SM 엔터의 슈퍼주니어라고 할 수 있고, NCT, 슈퍼엠, 갓더비트 등 더 확장된 개념의 유닛을 선보인 것 역시 SM 엔터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점은 SM이 다른 기획사들보다 차별화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SM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SM Cultural Universe, SMCU인데요. SM의 여러 세계관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쉽게 예를 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아이돌의 세계관을 부여한 것은 SM의 엑소가 시작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유치하다는 반응이 있기도 했었는데 2013년 으르렁의 성공 이후 많은 기획사들이 이 모델을 벤치마크하면서 다양한 세계관을 도입하게 되었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바로 BTS였는데 SMCU는 어찌 보면 이 BTS의 대성공에 자극받아서 역으로 SM에서 내놓은 아이돌 세계관의 새로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이 바로 2020년 11월에 데뷔한 에스파입니다. 에스파의 데뷔곡이었던 블랙맘바는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빠르게 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주요 걸그룹들이 데뷔 활동 기간 중 달성했던 음악방송 1위는 에스파가 해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이런 결과 때문인지 에스파의 데뷔를 전후로 SM의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스파만의 매력이 거대한 팬덤으로 연결되었고 음원 음반에서 좋은 판매 성적까지 나와주면서 3.5세대 걸그룹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5월 신곡 넥스트레벨의 대성공으로 그 자리를 굳힘과 동시에 SM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죠. 그렇다면 에스파의 어떤 매력이 대중을 사로잡았을까요? SM의 여자 아이돌답다라고 평가받는 압도적인 비주얼, 이런 화려한 비주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퍼포먼스의 실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앞서 말한 에스파에 적용된 세계관 역시 에스파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한몫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파의 세계관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데뷔 싱글 블랙맘바를 통해 세상을 위협하는 블랙맘바의 존재를 확인했고, 디지털 싱글 넥스트 레벨은 광야로 떠나면서 블랙맘바의 존재를 찾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신선하고 짜임새 있는 세계관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이 수많은 충성도 높은 에스파의 팬덤을 만들어낸 킬링 포인트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에스파를 필두로 SM의 사업 실적이나 주가도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바로 라이크 기획의 존재 때문이죠. SM 주식의 가격은 2018년 하반기까지 승승장구했으나 그해 11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바뀌었는데요. 2019년 6월쯤 반등하는 듯 했지만 재차 급락을 면치 못했었죠. 이런 SM 기업 가치 하락의 주된 이유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이수만 총괄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입니다. 이 회사는 SM 소속 가수의 음반과 그 음반들에 대한 음악 자문 및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6월 펀드 운용사인 KB자산운용은 SM 엔터에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라이크 기획과 SM 사이의 사업 구조가 SM 엔터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요 주주로서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KB자산운용의 문제 제기로 인해 라이크 기획이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이 주주 서한에 대해서 SM 측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본 답변이었던 2차 답변서에서 KB자산운용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이는 SM의 주가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라이크 기획과 관련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SM에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라이크 기획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특히 2차 주주 서한에서는 강도를 높여서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해서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직접 실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행동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꼼짝도 안 하던 SM은 라이크 기획과의 조기 계약 종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이 뉴스는 이수만 총괄의 은퇴 가능성 제기로도 연결되었는데요. 바로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총괄의 개인 회사였기 때문이죠.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수만 총괄이 보유한 SM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이수만의 은퇴설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SM은 라이크 기획과의 조기 계약 종료 확정 일주일 후 공시를 통해 아직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고, 이수만 총괄은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당장 은퇴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수만 총괄의 은퇴가 현실화될 경우 SM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려되는 것은 SM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 최고 수장의 공백인데요. 샤이니, 엑소, NCT 에스파, 슈퍼엠, 갓더비트 등 SM의 주력 아이돌 중 이수만 총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룹이 없었는데, 향후 SM 엔터의 프로듀싱 시스템이 이수만 총괄의 기존 역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SM을 좋아했던 팬덤의 기대치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이수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 이수만 총괄 은퇴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소식은 1월 20일 제공 시 예정이고, 이날이 2021년 급등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SM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에서 최근 투자 유치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실탄을 장착하면서 SM 지분 매입에 거액 베팅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이수만 총괄의 SM 지분을 인수한다면 사내 입지가 좁아지는 이수만 총괄의 은퇴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수만 스스로의 공식적인 총괄 프로듀서 은퇴 선언입니다. 당연히 공식 은퇴 선언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은퇴 관련 소식이 잠잠해진 것도 있고,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 행보 등을 보면 사실상 은퇴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수만 총괄의 은퇴 여부와는 별도로 SM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작년 3분기 SM 엔터는 주식회사 SM 브랜드 마케팅에 SM 브랜드 마케팅 아시아홀딩스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문제는 SM 브랜드 마케팅의 지분 구조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이수만 총괄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IP, 플랫폼, 커머스, 유통 등 소위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이미 노이즈가 많이 생긴 라이크 기획을 통한 프로듀싱, 자문료 수치 등에서 벗어나서
SM 브랜드 마케팅이란 법인을 활용해 메타버스, 기타 플랫폼 사업 등으로 SM 엔터테인먼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핵심인 SMCU가 SM의 주요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봤을 때 이수만 총괄이 SM 브랜드 마케팅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 SM 엔터에서 은퇴를 선언했어도 사실상 은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투자자 관점에서 SM 브랜드 마케팅은 지금의 라이크 기획처럼 SM 엔터의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 폭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라이크 기획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고 SM에서도 멀티 제작 센터, 레이블 체계를 담은 SM 3.0 IP 전략을 발표하는 등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업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SM 브랜드 마케팅이란 회사를 통해서 라이크 기획과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SM 내부에서도 SM 3.0과 관련한 비난과 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라면 이를 둘러싼 SM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